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은 제가 실제로 많이 겪는 일들이라서 꼭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3D 프린터를 사달라고 할 때 체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위,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를 배우려고 오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엄마 나 3D 프린터 좀 배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어쨌든 우리 애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호감을 갖고, 또는 아이가 게임만 하다가 뭔가 좀 배우려고 시작하나 해서 설레는 마음이나 아니면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은 우리 애가 3D 프린터를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뭐 어떤 식으로 배우고 싶은가요? 그런 건 지금 잘 모르겠고 그게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마치 제가 하이마트 직원이나 전자랜드 직원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 있어서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체크해야 될 점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 우리 애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거 하고 싶어 한다던데? 아니면은 한번 이거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배운다고 하는데 나 좀 가르쳐 볼까?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에 아이가 사달라고 했었을 때 체크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주변에 3D 프린터 전문점, 저희 같은 메이커샵 같은 회사나 기관, 학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장비를 점검받고, 아니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으면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이커쪽이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수원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변에 이제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독학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다룰 거예요. 3D 프린터는 독학으로 다룰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지만 3D 프린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코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가 박살나거나 그러지 않지만 3D 프린터는 잘 모르면 정말로 무용지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문 업체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이런 학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메이커 공간이 없다면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나마 좀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공기관이나 학교 등지에서 좀 많이 3D 프린터를 가르칩니다. 그런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혹시 이 근처에 3D 프린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확인해 보시고, 조금 거리가 머시더라도 직접 가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별 많은 활동을 해요. 비대면 교육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는 학교도 많이 하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교육의 콘텐츠의 질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하나도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시골이나 외진 곳이라면은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다른 공기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정보를 꼭 찾아보시고 들어가셔서 배운 다음에 그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이야기랑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3D 프린터를 배울 때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한번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찾아가서 강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귀찮게? 그냥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원데이 클래스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3D 프린터를 배우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능숙해지려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주 1회 2시간씩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쳤을 때 3개월 정도는 해야지만, 그러니까 15회 정도 수업인 거죠. 해야지만 아이가 좀 배웠다, 이해를 하고 있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원데이 클래스로 2시간, 3시간짜리를 듣게 되면은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약간 만화책을 보고서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화를 그려보는 것도 그냥 대충 그리고서 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만화는 계속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은 그때 그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2시간 정도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알고 있어요. 호감도가 많이 생기죠.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독학을 해봐, 또는 좀 더 뭔가 네가 작업을 해봐, 이런 거 자체는 최소 30시간 이상 정도는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꼭 이렇게 전문 기관, 학원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데이 일회성 교육으로서는 3D 프린터를 배우는데 큰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데 비용인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D 프린터를 배우려면 주변에 학원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학원에서 약 3개월 정도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또 3D 프린터를 또 사야 되고, 도대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원은 많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한 5회 정도 한 달 다니는데 아이가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개월은 얼마죠? 곱하기 3면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가 엔더 3 프로, 그 당시에 추천했던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3D 프린터, 국가고기 자격증 시험에도 쓰이는 3D 프린터가 28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로 뭐 조립비까지 다 합친다고 했었을 때 한 대략적으로 60만 원,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3D 프린터를 뭔가 배우고 싶어, 최소 50만 원 정도는 쓰셔야 되고, DIY 3D 프린터를 운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에 완제품 조립이 돼 있고 오자 코드만 놓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한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DIY 3D 프린터를 가지고 애가 학원에 다녀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0만 원이긴 한데, 제가 한 60,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시고서는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만 원 내고 한 20만 원 내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다른 학원에 비해서 분명히 금액대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장비를 써야 되고 인력 자체가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메이커척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단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이제 출력 품질과 출력 시간이에요. 내가 3D 프린터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 근데 왜 배우고 싶어 하냐면은 뭔가 이거 가지고 파워레인저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대. 엄마, 나도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막 꿈에 그리는 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정용 3D 프린터는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 제 손바닥만한 거 하나 출력하고 싶다, 이거 그냥 뽑을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요? 밀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적절하게 10%, 15%를 했을 때 제 판단으로는 8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100%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깨비 방망이가 너무 도깨비 방망이질을 느리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출력 품질 자체도 장난감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매끄럽잖아요,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적어도 가정용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왜냐면 FDM 방식이기 때문에 표면이 와블 현상도 일어나고 막 거칩니다. 제가 제일 난감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어머니 맨날 물어봐요. 그래, 이거 언제 나와요? 그러면은 교육시간 2시간인데 출력시간 5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미리 뽑아놓은 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3D 프린터 너무 쓸모가 없는데? 그렇게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3D 프린터 자체가 원래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공장처럼 만들어낸다는 느낌보다는 주로 이제 모델링,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당연한 건데, 물론 이제 금방금방 나오는 3D 프린터도 있죠. 근데 엄청 비쌀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3D 프린터를 뭐 하나 만들 때 야, 이거 손바닥 만들 때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품질도 엄청나게 좋지가 않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델링, 설계를 배우고 싶어. 3D 프린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 근데 독학으로 힘들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 있는 아이라면은 어머님들도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 좀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 거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혼자도 좋지만 다른 친구가 어리면 어릴수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3D 프린팅 활동 중에는 물론 기술 교육, 모델링, 설계하는 거, 반복 학습도 있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제 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친구끼리 모여서
이제 그룹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창작물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 선생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같은 친구인데 얘는 뭔가 좀 더 디테일해. 그리고 모델링 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 그러면 이제 본인도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은 1대1보다는 최소 2대1 정도 이상으로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자세를 보셔야 돼요. 3D 프린터를 그냥 취미로 배우려고 하는 건지.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이건 좀 반대예요. 어린 친구면은 무조건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필기 시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 공부하기가 싫어. 그래서 3D 프린터를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크나큰 착각인 거죠. 3D 프린터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자격증 안 따고 그냥 저는 취미로 하고 싶은 건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쓸까요? 과연?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 3D 프린터는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실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취미로 3D 프린터를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 아이가 3D 프린터를 그냥 막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근데 한 번에 붙는 것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2번, 3번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아이가 시험을 봐서 붙는 것까지 신경 쓰셔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어떤 친구가 종합적으로 왔을 때 이걸 다 해야 되냐,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 그 주변에 그걸 배우던 친구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금 알아봤어. 그랬더니 뭐 자격증 시험이 있대. 근데 이걸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금액대는 어머님 생각했을 때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그 정도 진행해야 되고, 엄마 나 이거 최소 3개월 또는 1년까지는 한번 배워보고 싶어 했을 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애가 뭐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 3D 프린터 학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이가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만하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척이었습니다.